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탄성 충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에 대해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머릿속 사고 실험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실 속에서 탄성 충돌에 관한 예들을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보세요. 상상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자체는 충돌 후에 모양 자체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구공 충돌을 생각을 해도 되고 또는 볼링핀과 볼링공 충돌을 생각을 해도 돼요.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충돌 후에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게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탄성 충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해를 했을 테고, 그리고 이런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현상은 두 가지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보존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건 이해를 했고,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보고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어떤 그림인가? 자, 그러면 이 그림이 뜻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탁구공이 있어요. 탁구공을 한 성체라고 보고 충돌을 시키면은 물론 주어권 자체는 1차원일 때예요. 그러면 이 탁구공 자체는 두 개가 쭉 와서 빵하고 충돌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각자 이렇게 멀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탁구공은 서로 속도가 다르더라도 질량은 거의 같죠. 그래서 한쪽의 질량을 바꿀 거예요. 일반화를 시키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질량이 더 무거운 공을 이렇게 들었어요. 서로 질량 자체는 M1, M2로 같지가 않아요. 이 두 물체가 서로 각자의 속도로 접근을 해오는 거예요. 각자의 속도로 접근을 해와서 1차원 내에서 충돌을 하고, 그리고 질량의 비율에 따라서 서로 뒤쪽으로 멀어지고 있는 경우예요. 바로 이런 경우를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경우를 지금 위쪽에 충돌 전과 충돌 후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그림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상상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논리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먼저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를 사고 실험을 통해서 먼저 상상을 했고, 발무곡이나 볼링핀 충돌, 바로 이걸 상상을 했고, 그리고 또는 쇠구슬 충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적용되는 법칙 자체를 알았어요. 등호를 중심으로 운동량도 보존이 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용시킬 모델까지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적용시킬 모델에다가 두 가지 법칙을 써서 구하려고 하는, 우리가 궁금한 그 값 자체로 논리 전개를 해나가서 유도를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질량이 다른 두 물체가 충돌 후에 나중 속도가 각각 어떻게 되나 하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논리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어요? 운동량 자체가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에 대해서 쏘면 돼요. 그리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 이걸 쓸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자체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M1인 물체가 초기에 V1의 속도로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M2가 초기에 V2의 속도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바로 그걸 기술한 게 여기 있는 유식인 거예요. 그리고 I는 초기 속도다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은 충돌 후예요. 그러니까 등호라고 하는 자체는 빵하고 충돌하는 이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두 물체가 각자의 속도로 튀어나갈 때예요. 바로 이걸 기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M1은 틀림없이 나중 속도로 나갈 테고, 반대쪽으로 갈 테고, M2도 틀림없이 나중 속도로 튕겨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경우인 거예요. 그 경우에 대한 일반식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대한 식을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도 여기에서 보존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똑같이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로 식을 기술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m1이 초기 속도로 올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m1의 v1의 초기 속도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M2도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때 2분의 1 M2의 V2의 초기 속도의 제곱이 될 거예요. 바로 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쪽도 같은 논리예요. 이쪽은 나중 속도라 M1의 나중 속도의 제곱이 된 거고, 이쪽은 M2의 나중 속도의 제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두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까지 잘 따라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두 물체의 각각의 나중 속도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식 자체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에 맞게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 식을 여기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식을 질량 M1과 M2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M1은 M1 쪽으로 이항을 하고 M2는 M2 쪽으로 이항을 해서 서로 M1과 M2로 이렇게 묶어줘요. 그리고 이 식을 3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운동에너지 보존 쪽에서는 2분의 1은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다 약분을 하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M1은 M1 쪽으로 넘기고 M2는 M2 쪽으로 넘겨서 여기도 이렇게 질량에 따라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갔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할 때 많이 봤던 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걸 일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의 A 마이너스 B 꼴인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여기를 인수분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V1의 초기 속도의 제곱, 그리고 빼기 V1의 나중 속도의 제곱은 V1의 초기 속도 플러스 V1의 나중 속도,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이 될 테고, 이쪽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연결된 식으로 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제곱꼴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서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이제 4번식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쪽으로 서로 관계를 찾기 위해서 4번식을 3번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3번식을 가지고 이쪽 4번식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표현된 대로 이렇게 기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질량이 서로 없어진다라는 걸 알 테고, 그리고 다음번에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꼴이 있는 이 부분도 이렇게 없어질 테고, 여기도 마이너스 꼴이 있는 부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는 거는 지금 여기 속도 더하기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나중 속도 더하기로 되어 있는 요 항만 이렇게 남게 돼 있어요. 여기를 우리가 5번식으로 이렇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구한 이 5번식을 가지고 정리를 쉽게 하려면 이 식을 여기 써 있는 대로 3번식 무변에 5번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기 처음에 예를 들었을 때 이 탁구공, 그거에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V2의 나중 속도 입장으로 여기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V2의 나중 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값 자체를 V2의 나중 속도를 이렇게 넘겨준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값 자체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좌측항이 남아있으니까 이 좌측항과 이쪽이 같다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V1의 나중 속도, 그리고 V1의 초기 속도, 그리고 V2의 초기 속도 걸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V1의 나중 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V1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값으로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V1의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V1의 초기 속도하고 질량의 비율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V2의 초기 속도, 그리고 질량의 비율로 관계되어 있는 식으로 이렇게 V1의 나중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V2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이만큼 절차를 거쳐서 다시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을 V2의 나중 속도 쪽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나눠주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V2의 나중 속도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거 구하는 거는 같은 방법이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걸 구한 거냐면, 충돌 후에 여기 있는 것처럼 V1의 나중 속도와 V2의 나중 속도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도를 해냈어요. 자, 그러면 절차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논리 자체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은 여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이렇게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번에는 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M1과 M2가 서로 양쪽으로 다 운동해 올 때예요. 근데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M2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M2가 정지되어 있고 문만 초기 속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에요. 그래서 팡 하고 충돌을 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다시 운동량 보존 법칙과 운동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나하나 써서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냐면 M2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M2의 초기 속도 자체가 0이겠죠? 0이니까 이 함이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M2의 초기 속도 자체가 0이겠죠? 운동에너지 쪽에서도 여기를 0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값체를 0으로 놓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증명을 해도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구한 이 값에서도 쉽게 빼낼 수가 있어요. 값자체가 보여요? M2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M2에 초기 속도가 들어가 있는 이 값이 0이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이렇게 빼게 되면은 이게 M2가 정지되어 있는 꼴에 M1의 나중 속도가 되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M2의 초기 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값 자체가 이만큼 삭제된 값 자체가 M2의 나중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구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한 물체가 정지되어 있을 때를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 자체가 이렇게 없다라고 보고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 해를 보고 잠깐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이번 장은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조건을 바꿔준 거예요. M2가 정지되어 있는 경우를 다루고 싶대요. 그리고 여기는 간단하게 그림 처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M2가 정지되어 있어요. M1만 와서 이동해 와서 충돌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심은 뭐냐면 M1의 나중 속도와 M2의 나중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구한 두 식을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간단히 여기까지 이미 구했으니까 M2의 초기 속도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해서 이만큼 부분, 지금 제가 네모칸으로 그리는 이만큼 부분이 다 0일 테니까 남는 거는 이만큼씩 그리고 여기에 식 그래가지고 두 식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식이 여기에요. 그리고 이 식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M1의 나중 속도와 M2의 나중 속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지금 탁구공으로 할게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오른쪽 탁구공은 전기가 되어 있고 왼쪽 탁구공이 이동해서 빵하고 충돌했어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M1과 M2의 나중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어요. 두 물체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M1이 와서 빵 충돌하면은 M1은 정지를 할 거예요. 이거는 정지를 하고 M2는 M1의 초기 속도로 날아갈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M1이 초기 속도로 와서 충돌을 했어요. 그러면 M1은 정지를 하고 M2가 M1의 초기 속도와 유사한 속도로 거의 같은 속도로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이 같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동하나 하는 걸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앞쪽에 이렇게 탁구공이 있는데 뒤쪽에서 엄청나게 무겁고 큰 공이 와서 빵하고 부딪혔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실험부터는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상상을 했을 거예요. M1이 질량체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M2에 비해서. 근데 M2는 가벼운데 정지가 돼 있어요. 근데 더 훨씬 더 무거운 물체가 초기 속도를 가지고 와서 팡하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M1은 앞에 M2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여기를 거의 무시하고 자기 속도로 그냥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앞에 있던 탁구공은 어떻게 될까요? 가벼운 탁구공은? 상상할 수 있어요. 가벼운 탁구공은 이 무거운 공이 가지고 있는 초기 속도에 비해서 2배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M2가 정지되어 있고 M1이 무거운 물체가 와요. 그러면 M2는 빵 부딪히자마자 자기 속도로 가요. 그런데 앞에 있던 탁구공은 여기에 있는 더 무거운 물체의 초기 속도의 2배의 속도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조건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있냐면 이번에는 두 물체를 바꿔서 가벼운 탁구공이 초기 속도를 가지고 이동해 오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 훨씬 더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무거운 공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이쪽을 공이 아니라 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탁구공은 빵 와서 부딪힌 다음에 자기 속도로, 자기가 왔던 초기 속도로 되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속도를 V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마이너스 V로 반대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큰 공 또는 벽은 어떻게 될까요? 혼적도 않고 있겠지? 그대로 정지하고 있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식을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까지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질량의 비율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눈에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실제 수식으로도 그렇게 되는지 볼까요? 질량이 같을 때, 쉽게 말해서 탁구공 두 개가 충돌할 때, 그러면 V1의 나중 속도는 여러분들이 값을 넣어보면 돼요.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V1의 나중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두 물체 질량이 같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같으면 여기도 2m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양쪽이 서로 같아요. 서로 약분되고 나면은 V2의 나중 속도는 V1의 초기 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빵 부딪히면 얘는 정지하고 이거는 V1의 초기 속도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두 번째, M1이 M2보다 엄청나게 무거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겠죠. 그럼 이때는 판하고 충돌하면 얘는 그대로 가고 이거는 두 배로 튀어나간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거를 보게 되면은 M1이 M2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식에서 M1이 M2에 비해서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러면 M2는 거의 무시될 수가 있고 앞에는 비례값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서로 같기 때문에 없어지기 때문에 M1의 나중 속도는 M1의 자기 자신의 속도에 초기 속도로 서로 똑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 M2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M2는 지금 와서 팡 부딪히게 되면 아까 제가 두 배로 튀어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M1이 M2보다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럼 M2는 무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무시가 되고 M1 없어지게 되면 앞에 2가 남죠? 그러니까 M2의 나중 속도는 M1의 초기 속도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이거예요. 이제 반대 경우인 거죠. 가벼운 물체가 훨씬 더 무거운 물체를 충돌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얘는 벽에 충돌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반대로 튀고 얘는 정지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식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여기서도 M2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무시되고 여기는 M2가 약분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M1의 나중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자기 자신의 초기 속도와 같은데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M2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M2는 정지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M2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여기 M1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고 그리고 이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0이 돼요. 그래서 M2의 나중 속도는 0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0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 움직이고 정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여기가 정확히 같다가 아니라 거의 같다로 돼 있어요. 그건 왜 그렇게 썼을까요?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할 때 얘기를 했는데 실제 탄성 충돌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지 말고 들어봐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물체가 탄성 충돌을 하게 되면은 충돌을 빵 하는 순간에 여기에서 소리나 쉽게 말해서 음파나 또는 두 물체가 충돌하면서 열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 있어요. 바로 소모했기 때문에 두 물체의 속도는 정확하게 같지가 않아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이 약간 더 작게 되겠죠. 약간 더 작은 그런 값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소리나 또는 열 에너지로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를 해두는 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다 더 본질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탄성 충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탄성 충돌일 때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 것처럼 등호를 중심으로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 속도에 대해서 논리 전개를 해서 지금 두 가지 경우로 논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